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골프 스윙의 총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내용인데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이언스 골프 아카데미의 대표 정프로입니다. 지난 세 번의 강의, 과학적인 골프 1에서 이제 기초 지식하고 이해하고 과학적인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사이언스 골프 아카데미를 소개를 하고 예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 기초 지식하고 예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한 40여 년 골프를 쳐오면서 골퍼들을 보면은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거진 없어요. 그냥 공치기 바쁘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국제적인 룰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거를 한번 유의해서 보시고 염두에 두시고 이걸 지키시면은 상당히 여러분들 그 평가를 크게 받습니다. 제가 뭐 일본하고 미국 가서 골프를 쳐도 저는 상당히 다른 사람들한테 뭡니까 그 대우를 받죠. 왜? 정확하게 예의를 지키거든요. 뭐 골프 이제 실력도 실력이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 꼭 요거는 유의해서 1, 2번을 자주 한번 시간 날 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인 골프 스윙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이번째 시간에는 총론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골프의 이제 과학적인 접근이라고 그랬는데, 골프의 과학적인 접근인 원인은 이제 골프가 굉장히 복잡하죠. 그 용어 자체나 골프 스윙이나 모든 게 역학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데다가 더구나 골프 스윙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논리적으로 체계화를 시켜서 간소화시키지 않으면 여러분들 절대 이거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총론, 중론, 강론이 확실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돼 있어서 그걸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시키는 겁니다. 더구나 골프가 이제 복잡한 것 중에 하나는 외부 자연 조건하고도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내 몸의 컨디션에 따라 또 다르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그 변수들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니까 요거를 자관 체계적으로 논리화 해가지고 간소화 시켰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사이언스 골프 아카데미의 다른 뭡니까 골프 레슨하고의 차이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설명한 그 스윙의 역학이나 과학화에 대한 얘기는 외국이나 국내에서도 거짓없는 내용들의 강의거든요. 근데 이런 과학화 외에는 절대로 여러분들 골프를 이해하고 배우기는 거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과학화라는 게 뭐냐라는 제가 지금 그 질문을 하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는 사실 이제 이 자료가 제가 지금 여기 유튜브에 올리는 참선, 명상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이런 참선, 명상하고 골프가 굉장히 그 같은 점이 많습니다. 그 일례로 타이거 우즈 얘기를 들면 타이거 우즈가 다른 골퍼들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타이거 우즈는 8살 때부터
젠 마스터가 붙었어요. 젠이라는 게 이제 명사이거든요. 일본이 얘기할 때 일본의 명상을 젠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먼저 이제 세계에다가 이렇게 내놨으니까 8살 때부터 이 젠을 배웠어요. 명상을.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지만 타이거 우즈 어머니가 태국인이죠. 아주 철저한 불교 신자입니다. 타이거 우즈의 멘토는 어머니고 어머니의 멘토는 불교입니다. 그래서 타이거 우즈가 이 정신력이 무지 강한 게 원인이 뭐냐면 명상을 했습니다. 명상 때문에 정신력이 무지 강합니다. 지금 그게 이제 보편화돼 가지고 모든 스포츠 선수들이 다 명상을 하죠. 그러면 정신력을 키워주니까. 그래서 타이거 우즈 게임할 때 보면은 가끔 자기의 시야를 넓히죠. 먼데 쳐다보면서 마음을 안정시킬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이제 순간적인 명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하고 이 골프하고 유사점이 많아서 사실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명상을 꼭 해보십시오. 제가 유튜브 올리는 것도 한번 보세요. 지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제가 굉장히 건강해졌습니다. 제가 나이가 70쯤 넘었는데 몸 상태도 병원에 가서 암 수술 2번 하고 고관절 인공 대체 수술까지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게 명상 덕분이거든요. 그건 참고로 하십시오. 어떻든 과학화란 이게 과학이라는 게 이제 우주 전체의 법칙, 운동, 힘, 빛 같은 거를 모든 과학의 법칙을 논리 체계와 단순화 효율화시킨 게 과학자들이 한 일입니다. 대표적으로 뉴턴, 아인슈타인. 그래서 복잡한 현상을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현상들을 논리 체계화 시켜가지고 단순화시켜서 효율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뉴턴하고 아인슈타인이 결국한 거는 뭐냐면 그 복잡한 현상들을 공식으로 표현을 했죠. 골프 역시 똑같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운동입니다. 들어가서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과학화나 단순화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를 이해하고 골프를 배우는데 어려움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단순화 체계화시킨 사람은 골프가 굉장히 빨리 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늦죠. 그러니까 골퍼의 핸디가 90 이하인 퍼센테이지가 10%가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골프 실력이 좋죠. 미국이나 일본 가서 보면은 거진 굉장히 수준이 낮죠. 그래서 어떤 복잡한 골프를 논리 체계화 단순화시키는 게 과학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학적인 골프라고 얘기를 하다 이해하기 쉬운 골프가 된 원인이 뭐냐면 실체화를 시켜가지고 보고 이해하고 느끼고 나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 과정이 과학화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과학화라는 용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잡한 골프를 단순화시킨다. 이 과정을 이제 제가 과학적인 전문 지식하고 그동안에 좋은 골프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키는 거니까 여러분들 동영상을 이해하시면 크게 도움될 겁니다. 지금 이런 식의 체계적인 과학적인 레슨은 아직까지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스윙은 이제 큰 스윙하고 작은 스윙 이 두 개가 합쳐지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우리 스윙이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큰 스윙의 이제 축은 뭐냐면 척추고 작은 스윙의 축은 손목이 되겠습니다. 팔하고 손목. 뒤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큰 스윙하고 작은 스윙의 역할을 보면은 스윙 밸런스하고 웨이트 트랜스퍼, 체중 이동 이거를 주로 이제 뭡니까 컨트롤하는 게 큰 스윙이고 작은 스윙은 이제 타이밍, 임팩트, 스윙 스피드가 스윙 스피드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게 작은 스윙입니다. 그래서 거리하고 차저 컨트롤은 작은 스윙이 훨씬 더 중요하죠. 이게 지금 뭐냐면 손목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레슨할 때 손목을 쓰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손목을 안 쓰고 안 됩니다. 손목을 써야 되는데 손목이 워낙 민감하니까 많은 스윙의 연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든 그 작은 스윙이 크게 작용한다는 거는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라지 스윙은 이제 스윙을 시계로 비교해 봤을 때 12시에서 9시, 3시에서 피니시가 큰 스윙이고 스몰 스윙은 4시에서 7시까지죠. 8시까지. 그게 작은 스윙이 됩니다. 뒤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스윙에 3개가 있는데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백스윙에서 내려올 때 다운스윙 할 때 궤도가 완전히 다르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스윙이 하나의 원운동이 아닙니다. 이 두 개의 큰 스윙, 작은 스윙이 합치다 보니까 이러한 식의 궤도를 그리거든요. 밑에 그림에서 보면 더 명확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세 개의 사진을 보시면은 확연하게 하나의 원운동이 아니다. 라는 걸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복습이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이제 그 스윙을 아주 명확하게 상세하게 그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어니엘스의 그 드라이버 스윙을 한번 분석해 보면은 왼쪽에 제일 위에 있는 사진에 하이 춘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개를 왼쪽에 있는 것처럼 숙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턱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 어깨가 이 턱 안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허리를 숙이되 턱은 가슴에서 띄워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셋업을 했을 때는 무게 중심이 양쪽에 똑같이 있죠. 그 다음에 이때는 완전히 그립하고 어깨에 힘이 빠져 있어야 됩니다. 이때 힘을 죽이는 골퍼들이 많거든요. 절대 힘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프로는 그립의 그 악력의 자체가 살아있는 병아리나 새를 잡고 있는 것처럼 쥐고 있으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어깨에 힘이 빠져야 돼요. 그 다음에 백스윙은 이제 얕고 길게 이제 하죠. 이때 백스윙 할 때 어깨하고 팔에 힘이 들어가는데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안 들어가게 하는 요령은 이 스윙의 컨트롤을 등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척추가 스윙의 축 아닙니까? 큰 스윙이니까. 그 등 근육을 움직여야죠. 어깨하고 팔은 아주 편안하게 그냥 힘 뺀 상태에서 등 근육을 돌려야 됩니다. 이 과정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백스윙에서 탑에 갔을 때는 왼팔하고
클럽의 샤프트가 90도가 되죠. 90도보다 더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이제 오버스윙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무게중심은 완전히 왼발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70에서 30이다, 80에서 20이다 얘기가 많은데 어떻든 무게중심은 다 오른쪽에 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스윙 시작할 때부터 이제 무게중심이 왼발로 옮겨지죠.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샤프트하고 내 왼팔의 각도입니다. 각도가 이 90도의 각도가 지금 어니에스 같은 경우는 90도보다 더 작아져 있죠. 손목을 더 꺾은 겁니다. 왜냐면 그 임팩트 존에서의 클럽 헤드 스피드를 가속시키는 그 타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 임팩트 후에 어니에스의 그 손목 모양을 보세요. 두 개의 손목이 좀 붙어 있거든요. 저게 이제 던진 겁니다. 그 다음에 저기서는 이제 손목이 바로 들어가야 되죠. 손목을 여기서 빨리 돌려야지 몸이 편하지. 손목을 돌리지 않고 이 스윙을 쫓아가니까 스윙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피니시 때는 완전히 힘이 빠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힘이 들어가는 건 임팩트 존이지 백스윙 했을 때하고 피니시 했을 때 완전히 팔하고 어깨에 힘이 빠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스윙 했을 때하고 피니시 했을 때 완전히 힘이 빠져 있는 상태가 되고 등의 근육이 이 스윙을 컨트롤하죠. 그게 완벽한 스윙이거든요. 다시 이제 스몰 스윙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이 샤프트하고 어깨의 그 뭡니까 각도가 그 임팩트 존에 들어왔을 때, 즉 왼팔이 약 8시 방향을 가리킬 때 90도보다 더 적게 더 굽혀져 있죠. 그 다음에 임팩트를 하고 나서 이제 뭡니까? 임팩트 하고 나서는 이제 이 손등이 먼저 벤 호건 얘기대로 스피뉴에이션이라는 게 임팩트 존에 있을 때 들어오기 전에는 손등이 바깥을 보고 있다가 임팩트 후에는 왼손등이 뒤를 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완전히 뭡니까? 무게중심이 완벽하게 옮겨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임팩트 존에서 그 각도를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의 분석한 예는 아직은 없습니다. 임팩트 존에서 왼팔 자체가 큰 스윙에 축이 30도뿐이 안 들어갔는데 작은 스윙은 120도가 들어가잖아요. 어니엘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4배 이상의 스피드를 내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모든 뭡니까? 클럽 헤드 스피드를 최대화시킴으로써 모든 거리, 샷의 컨트롤, 이게 여기서 다 결정이 됩니다. 밑에 미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니에스는 약 4배가 되는데 미쉐리는 4배가 안 되죠. 그 원인은 뭐냐면 얘가 손목의 힘이 어니에스보다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임팩트 존에서의 그 작은 스윙 유심히 보시고 이 스윙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이게 답니다. 이제 거리는 전부 뭡니까? 그 무게중심 이동하고 그 발의 힘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250, 203, 250m 이상을 치는 사람들, 장타자한테 해당되는 거고 사실은 작은 스윙으로만 해도 뭡니까? 이 무게중심 크게 많이 안 움직이고 이 200m 이상은 충분히 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작은 스윙 하나로 200m는 충분히 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스윙이 굉장히 뭡니까 가다듬어지고 샷도 컨트롤 되고 커다랗게 얻는 게 많을 겁니다. 어니엘스하고 미셸리의 스윙의 전체적인 걸 놓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은 왼쪽에 첫 번째 있는 사진에서는 셋업이죠. 이때는 무게중심이 양쪽 발에 똑같이 있고 그 다음에 어깨하고 팔에 손목이 완전히 힘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사진으로 백스윙 할 때 등을 돌립니다. 서서히 등을 돌립니다. 이때 내가 힘이 안 들어갔냐 들어갔냐는 여러분들 그 셋업 했을 때 공 뒤에 물병을 놓고 물병을 한번 쓱 밀어 보십시오. 아주 서서히. 때에 따른 골프공을 놓고 연습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힘이 얼마큼 들어갔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굴리면서 이때 굴릴 때 어깨하고 팔에는 힘이 안 들어가고 손에는 등으로 돌려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팔이 골프 클럽이 완전히 뒤를 바라다 볼 때 이 두 번째 사진에 이 샤프트는 타겟 방향을 바라보고 이 클럽의 샤프트가 땅하고 평행하죠. 그러니까 클럽의 헤드는 하늘을 쳐다봐야 됩니다. 이 자세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진으로 돌아갔을 때 왼팔이 9시 방향으로 왔죠. 이때는 이제 샤프트하고 이 왼쪽 어깨의 각도가 90도를 유지합니다. 이때 동시에 이제 무게중심 이동이 일어나죠. 무게중심이 서서히 이제 오른쪽 다리로 옵니다. 그래서 백스윙 했을 때는 완전히 여기까지 다 등으로 돌려야 됩니다. 팔하고 어깨로 돌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때도 힘이 빠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90도로 올라간 각도가 그대로 들어가면서 이 등이 돌아가죠. 이때는 뭐를 점검해야 되냐면 등짝이 타겟 방향으로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야지 어깨하고 팔에 힘이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무게중심은 완전히 20에서 80이건 70에서 30이건 오른쪽 다리에 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어려운 건 이런 무게중심 이동이 있으면서 머리가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그 스윙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 뭡니까? 왼팔하고 샤프트의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90도 이하까지 꺾어줍니다. 이때 이제 무게중심의 이동이 일어나죠. 확연하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왼팔하고 샤프트의 각도입니다. 이 각도를 끝까지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그 작은 스윙에서 뭡니까? 스윙의 그 각도를 뭡니까? 분석한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클럽을 던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클럽의 왼손 등을 돌리면 되죠. 왼손 등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임팩트 순간에는 거진 무게중심이 왼쪽 다리로 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임팩트 후에 이제 왼손등이 저 뒤를 바라다 보죠. 그것만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골프 스윙이 여기서가 이제 어려운 게 임팩트 전하고 후에 무게중심이 다 일어나고 손목이 들어가는데 절대로 머리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윙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팩트 전에 스윙 연습, 요 무게중심하고 요 손목을 돌려서 임팩트하는 이 스윙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팩트 후에는 손목을 돌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몸이 천천히 따라가도 되거든요. 그래야지 밸런스가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 저희 평행선을 보면은 어니엘스나 미셸이나 보면은 전혀 머리가 움직이지 않죠. 높이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머리 위치 자세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두 그림에 이제 빨간 선을 그린 거는 스윙 플레인입니다. 스윙의 그 플레인, 스윙의 면이 이제 어니에서는 상대적으로 암라이트로 되어 있죠. 좀 가파르죠. 미셸이는 좀 뭡니까 뉘어져 있고. 그래서 이게 스윙의 전체적인 총괄입니다. 타이거 우즈 스윙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은 일본에서 보면은 이제 무게 중심은 양다리에 똑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깨하고 팔에 힘이 완전히 빠져 있죠. 빠져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가 공 뒤에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백스윙 하면은 천천히 백스윙 하는데 이 클럽 샤프트가 땅하고 평행할 때 이 샤프트는 타겟 방향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헤드는 하늘을 쳐다보고 이때 돌리는 게 어깨하고 팔에 힘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등으로 돌려야 됩니다. 이때 이제 무게중심이 오른쪽으로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팔이 이 9시 방향에 와 있을 때 이때 이제 샤프트가 90도 각도를 유지하죠. 여기서 유지한 다음에 그대로 이제 뭡니까? 등을 돌리죠. 4번에서 이때 이제 뭡니까? 무게중심이 완전히 오른발에 와 있죠. 이때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팔이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최대한으로 팔하고 어깨에 힘을 빼야 됩니다. 어깨하고 팔의 힘은 임팩트 할 때만 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운스윙 할 때 보십시오. 이 타이거 우즈는 왼팔하고 샤프트의 각도가 90도보다 더 줄여져 있죠. 이게 더 줄이면 줄일수록 임팩트 존에서의 뭡니까? 클럽 헤드의 스피드가 커집니다. 5번 그림에서 보면 타이거 우즈 5번 그림에서 보면 완전히 왼쪽 다리에 이제 무게중심이 와 있죠. 그 다음에 공을 때리고 릴리즈하고 5번에서 7번 힘을 주는 거는 요때 이제 그립을 꽉 힘을 주고 때리는 요때만 힘이 들어가야지 나머지는 전부 힘이 빠져 있어야 됩니다. 팔하고 어깨.
그게 아이디어라는 스윙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가, 노란색 화살표가 있는 거는 이 때리고 나서 샤프트가 거진 3시 방향이 와 있는데도 타이거 우즈 머리는 공 뒤에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이때 완전히 릴리즈한 거는 왼손하고 오른손 팔뚝이 붙어 있는 게 좋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5번에서 7번까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상대적으로 골프 클럽을 빨리 돌리면 손목을 빨리 돌려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몸이 쫓아가야지, 몸이 클럽 쫓아가느라고 하면은 굉장히 무리가 가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완전히 이제 이 등 근육으로 스윙의 힘을 조절하는 요것까지 오는 게 아주 아이디어란 스윙입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거 강조를 하지만은 이 존 델리라는 친구가 이게 66년생인데 처음 나와서 이 PGA 나와가지고 이 친구가 원래 탈락했는데 선수 하나가 빠지는 바람에 그 투어 거기에 참석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314야드를 때리는 최장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뭡니까 임팩트 후에 그 머리를 보세요. 완전히 뒤에 있죠. 그래서 이게 참 인상적인 거 뭡니까 장면이어가지고 제가 올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잡한 스윙을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논리화시켜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복잡하지만 여러분들 이 지금 뭡니까 동영상을 여러 번 보시면은 이 골프의 스윙에 대한 그 기본 개념하고 모든 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러한 레슨을 이러한 그 이미지하고 이러한 체계적인 논리, 스윙에 대한 총론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스윙 연습을 하시면은 골프 연습을 하시면 크게 도움될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그 역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한 동영상이나 레슨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 내용을 이해하셔가지고 좋아지는 골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